안녕하십니까. 역사 유튜버 개민현 한국사입니다. 1921년 6월 28일 발생한 자유시 참변에서 많은 희생자가 나온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유시 참변은 러시아 아무르주 스바보드니시라고 부르면서 한국에서는 자유시라고 알려진 도시에서 일어났는데, 이 시베리아 대륙 횡단 철도가 지나가는 지역과 제하강을 통해서 해상 운송이 이루어진 지역에서 희생자가 주로 발생을 했고, 특히 많은 시신이 수습된 것은 이 셰르셰프 장군 거리라고 시베리아 횡단 철도 주변하고, 여기서 자유시 항구하고 두 곳 정도에 있던 자유시 항구하고 이 서부근에서 많은 희생자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오늘날에는 제하강의 흐름이 변경되어서 옛날하고는 물의 흐름이 틀리지만은 대략 이 정도 부분에 자유시 항구가 있었고, 이 발샤야 거리라, 발샤야 거리가 이 볼쇼이, 볼세비키 이런 의미하고 유사한 의미인데, 크다, 많다, 좋다 이런 의미로 있고, 대부분 한국에서는 종로, 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리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가장 먼저 만들어진 도심 지역이었고 가장 번화한 지역이었지만은, 지금은 이 가장 쇠락한 구도심이 되겠습니다. 도시의 발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항구 기능이 쇠퇴하면서 쇠락한 지역이 됐지만, 여기에 이 고려인 마을이 있었고, 자유시 참변 당시에 이 사면을 포위한 볼셰비키 군에 의해서 독립군들이 여기 모여 있다가 강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공격하시는 분 쪽에 섰던 최고려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예, 최소한 희생자가 한 100여 명 이상 났다. 그리고 그 난 이유도 이 절박함을 견디지 못하고 강으로 뛰어들어 가지고 이 섬으로 탈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구한 뭐 카누나 나무 토막을 타고 이렇게 강을 건너려고 시도를 했는데 실패하고 극히 일부만 탈출에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제하강 폭이 대략 이 정도 홍수가 나면 한 1km가 넘고, 가장 좁은 곳은 평소 가장 좁은 곳은 한 200m 정도가 되지만은, 오늘날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충족된 분야는 과거에 고대에 없던 분야고, 과거에는 이 강이 굽이굽이 흐르면서 이렇게 여기는 침식이 돼 가지고, 강이 흐를 때는 침식이 되면서 높이 10m 이상의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0m 높은 고지대에서 바라보면 이 주변에서 4km, 4km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정도는 다 보이는 것입니다. 1921년도에는 여기 오늘날의 샤베스키 파샬록하고 발샤야가 있는 고려인 마을 두 개가 있었고, 특히 이 부분이 주요한 자시 참변의 무대고, 당시에도 보면은 이제 경비 함대가 한 수킬로, 10킬로 정도 밑에 있는 바르다곤 마을에서 있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위치에 있는 걸로 봐서는 이러한 형태의 군함, 좀 규모는 적습니다만 엄연히 군함입니다. 군함. 이러한 형태의 군함들이 당시 공격을 동원이 된 거죠. 여기서 이 다리는 그때는 없던 다리고, 그때 있던 다리는 철거되었고, 이렇게 군함이 오고 기병대가 밑에서 올라오고, 위에서는 이제 뭐 자유대대야, 이르쿠츠크파 독립군이 자유대대가 공격을 하시고, 이쪽에서는 뭐 적군 볼셰비키군 20 볼셰비크 연대병력이 공격을 하고, 이렇게 사면을 포위하고 공격을 해온 것이죠. 독립군들은 이제 오늘날의 셰르셰브 장군거리, 이 셰르셰브라는 사람은 당시 볼셰비키군 2군단장이었는데 한국 독립군을 토벌하는데, 공격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가지고, 이 자유시에는 아직도 그의 이름을, 업적을 기리는 셰르셰브 장군 거리가 있고, 이 거리가 이 당시에 많은 희생자를 낸 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한국의 많이 언론에 보도된 게 무슨 급수탑이 하나 있다는데, 이 급수탑의 규모가 상당히 적습니다. 작습니다. 한국에 있는 이 다른 지역에 있는
증기기관차용 급수탑을 살펴봐도 이렇게 가장 작은 축에 들어가 있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보다 큰 급수탑이 많고, 이 시베리아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목재나 보온 처리를 많이 해갖고 크게 짓는 게 많은데, 이 규모가 작은 걸로 봤을 때는 뭐 어, 이거 외에도 더 급수탑이 더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에 한 4, 5km 떨어진 자유시 기차역에도 급수탑이 남아 있는데, 이 급수탑은 더 큽니다, 규모가. 그리고 이제 당시 항구는 이쯤에 있었고, 여기 보면은 이 일본군에 의해서 이 증기선 1918년경에 증기선 무드레츠가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사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다치 여기서 발견돼요. 배는 이 모래사장 아래 부근에 이제 깔아앉아 있는 상태고, 다치 발견돼서 여기서 전시를 했는데, 이 배를 타고 있는 분도 공격을 받게 되니까 몇 분만 탈출을 하시고 최소 뭐 수십에서 수백여 명은 모두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야강이라는 강에 한 좁은 곳은 200m, 보통 한 600m, 1000m 정도가 되는데, 유량이 한강의 몇 배가 됩니다. 이 아무르주라는 면적이 한 대략 36만 제곱미터 정도가 되고, 한반도가 한 22만 제곱미터가 되니까 강수량이 적다 할지라도 이 강의 길이가 아무르강의 지류이지만은 강의 길이가 뭐 수백 킬로, 1000킬로가 되기 때문에 유량이 많고, 평소 흐르는 유량도 한강의 한 2배에서 3배는 됩니다, 최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쭉 올라가서 이 마자노브, 우리나라에서 마자노브라고 알려진 도시, 이 도시도 1928년 대홍수 때문에 이 상류 한 10km 정도 떨어진 나바키에스키 우발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강이 갈라져서 제야강이 가고 신림자 강으로 갈라지는데, 이 제야강이라는 것도 한 300km 위에 보면은 제야강 댐이 있습니다. 이 제야댐이라는 것인데, 이 댐의 호수도 뭐 우리나라의 소양강 댐이나 수풍댐 이렇게 작은 규모가 아니고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나라 뭐 도급 면적, 유역 면적 정도가 되고, 여기서도 이 밑에 있는 제야강의 지류인 신림자강 역시 한 300km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도 스토이바 마을에서도 강폭이 한 100여 m가 넘습니다. 여기 300km를 올라가도 한강 정도의 유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대관령에 가면은 한강 정도의 유량을 가진 강이 없죠. 작은 겨울밖에 없는데, 그만큼 이 제야강의 유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어지간한 수영 실력을 가지고는 뭐 뗏목이나 나무, 카누, 뭐 스티로폴 이런 걸 부력에 의존해서 건너는 게 가능한 것이지, 이 섬에 갔다가 도구, 배나 통나무 없이는 탈출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100m나 200m를 건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배 같은 걸 구해서 탈출해서 이렇게 밑에 하르로 도착해서 기병대 공격을 피해 가지고 중국 한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중국 흑룡강성으로 피난을 가신 분도 있습니다. 박일리아 선생이 피난을 가셨고, 나머지 절박함을 견디지 못하고 뛰어드신 분은 거의 다 사망을 하셨을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보면은 여기 강화도에 여기에다 물살이 좁은 곳은 500m가 되지 않습니다. 200은 넘고 한 4, 500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거리를 천년 전에 몽골군이 넘지를 못했다. 쉽게 배 없이 넘지를 못했고, 뭐 수영을 잘한다 할지라도 이 기진맥진해서 겨우 100명이 건너면 뭐 수십여 명이 겨우 기진맥진해서 돌아가는
건널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건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 남쪽에 그 진도라는 데 가면 울돌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울돌목. 이러한 곳에 이 500m가 되지 않습니다. 거리가. 여기에 물살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이 제야강의 우르름 정도, 제야강 같이 빠릅니다. 여기를 뭐 이렇게 일반 뭐 어릴 때부터 수영을 좀 했고 국가대표 수영 선수를 할지라도 이렇게 직선으로 건널 수는 없는 것이고, 물살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건너려고 시도하면 이렇게 방향으로 떠내려 가겠죠. 그리고 임진왜란 때도 여기에서 전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왜구들이 배가 침몰을 하면은 뭐 판자를 주워서 의존하는 분은 사람을 이렇게 도망을 칠 수가 있었겠지만은, 뭐 표류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겠지만 거의 대부분 사망을 하는 것입니다. 1921년도에 제야강을 운행하던 보면은 이게 이제 무드레츠 격침 추모범입니다. 여기서 닷도 발견돼 땅을 파면 아직도 배가 무드레츠호가 침몰된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야강을 운행하던 이 한카요, 이게 그리고 빗제르부르크호, 이러한 배들이 다녔고, 이제 무드레츠호도 이 정도 규모가 되는 배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무드레츠호인데 이 침몰한 배입니다. 여기 뒤에는 다른 여객선도 보이고, 이러한 배가 다니고, 당시에도 보면 러시아 자료에 이 고려인, 우리가 흔히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고려인들이나 또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고,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고려인. 그랬기 때문에 희생자가 많이 난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 제야강에 한 뭐 500m가 넘는, 평균 한 500m, 스바보드니시 주변은 보통 한 500m가 됩니다. 이 정도 물살이 이게 무슨 울돌목 수준이지 한강같이 고요하고 소량의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살겠다고 뭐 도구 없이 뛰어드신 분은 대부분 사망하셨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희생자가 많이 나옵니다. 또 밑에서는 또 군함이 와서 수장을 시키기 위해서 배로 밀어버리니까 거의 뭐 일선에 가면 물에 뛰어든 분 중에 소수만이 탈출할 수 있었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이상은 자유시참변 희생자가 왜 많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